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016님이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에 기쁨이 더 컸던 대회였는데요.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짝짝짝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무더위에 한 줄기 빗줄기 같은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많이 기쁘게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쉬셔야죠. 그래도 우리 선수들도. 그렇죠. 아무리 돌아오자마자. 경기도 좋은데 운기조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편안히 쉬시고 가족들과도 오붓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것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체중 조절 안 해도. 그게 문제야. 체중 관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었죠. 아, 잠깐 하루 이틀은 막 잠깐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본인에게 빡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인님이 올림픽도 끝나고 아이고 이제 어디에 시선 집중해야 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디긴요. 저희한테 시선 집중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먼저 가을님은 이제 장애인 올림픽 시작되겠습니다.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한 동생이 사격 감독으로 14일 일진에 합류해서 출발합니다. 오호. 오, 금 2개, 은 2개, 동 2개가 목표던데요. JB 응원 부탁해요. 올림픽 메달 맛집? 맞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메달 맛집까지 가는 겁니까? 네. 관역에 명중하실 겁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중물님, 오늘 하루는 시원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덥네요. 종배형 엉덩이에 땀띠를 위하여 굿모닝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 인사인지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종배형 엉덩이에 땀띠를 위하여 굿모닝. 안 났어요. 땀띠 안 났어요. 네. 아, 가끔 일어서서 진행하라 뭐 이런 뜻일까요? 글쎄. 네. 아, 반바지 입고 진행할까? 네, 그리고 김창면 님이 예.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해가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시간은 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조금 약 1도 정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느껴지는데 아직도 멀었죠. 네. 네, 그리고 현님, 그린님 등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경험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네. 덥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또 챙겨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폭증을 하고 있고 치료제도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사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오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전하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여러 차례 비공개 채널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성향의 박성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 용산 측의 반응입니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가 사면을 할 때 이미 복권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 당시 사면에 동의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다. 논리적 상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2022년 12월에 김경수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할 때 선거사법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복권은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번 사면심사 과정에서도 일체의 반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의 이런 전언에 따르면 상식적 의문이 싹트게 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아는 걸 그때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는 어찌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왜 다르냐라고 하는 상식적 의문이 싹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한동훈 대표는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사면심사위원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걸까요? 뭐 당시에는 몰랐다. 나중에 복권시키지 몰랐다. 또 이런 뭐 해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여권 관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사면에 동의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데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왜 이제 와서 반대하고 나서는가? 이 점을 규명하려면
2022년과 2024년에 한동훈 대표의 위치 차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였습니까? 장관이었고 지금은 뭡니까? 여당 대표.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늘 밑에 있다가 지금은 독자 영역을 모색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자기 입지 확장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한동훈 대표의 입지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판단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왜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는 걸까? 결국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의 호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내왔다라고 전했는데 자, 이 점을 부각하면 할수록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의혹이 있었죠. 한동훈 사설 여론조성팀 이것도 재소환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지만 여권 관계자는 부탁받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 명단이 이미 다 확정되고 나서 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이미 복권은 과거부터 예정된 수순이라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진위 어떤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를 하고요.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말의 주어는 민주당이지 이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좀 보죠.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자로 부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떤 부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캐릭터나 정치 환경으로 볼 때 곧장 정치 행보를 개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재명 전 대표와 충돌할 여지도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이재명 대 김경수의 대립구도가 전개될 것처럼 전망을 하던데요. 이건 인위적 상황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 다 고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설령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세력상 열세라는 겁니다. 당장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당장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입니다. 첫째, 김경수 전 지사에게 명분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명분이 뭐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노무현의 가치 내지 문재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분이 될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그렇게 하느냐?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장. 이런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공간이 열렸을 때인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 어떤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빨간불이 들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갖고는 정권 획득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의론이 퍼지기 시작할 때가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공간이 열리는 것인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결정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확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잠깐 전해드릴게요. 토토로님, 한동훈 대표의 복권 반대는 보수층 표를 노리고 나는 반대일세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고요. 성숙한 어른님은 김경수 전 지사가 유력 대권 주자다 보니 미리 견제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요 비슷한 의견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
이미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 본인의 대권 가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견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냉정하게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호감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윤석열 정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수렴되지 않는 데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이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고로 이재명 대 김경수가 바로 충돌을 하면서 바로 어떤 뭐 적대적 경쟁 관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단순 논리라는 겁니다. 네. 박상호 님이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 복권이 되는데 왜 김경수 전 지사만 집중 보도되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푸른 달님, 지금 나오는 해석들 다 너무 정치 공학적 해석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데이지님, 김경수 본인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치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디에 출마하거나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국민의 부름을 받아. 그러니까. 국민이 나를 불렀다. 이런 얘기 하니까 환경이 중요하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엊그제 광복회 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 헤리티지 아카데미 특강에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용산에다 얘기했어요. 자꾸 지금 광복절 행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느냐? 용산에서 우리는 건국절을 부인한다. 건국절을 한 바가 없다. 시도를 한 바가 없다. 건국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하게. 그러나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광복절의 행사에 가서 같이 만세 부르고 그러냐. 그 얘기를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광복절 기념식 보이콧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광복회만이 아닙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회, 줄여서 항단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도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나섰는데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민주당도 불참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은 당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지 하십시오.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합니다. 결국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가 되는 건가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 사안이 불거졌을 때 입장 표명 수준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하지만 이번에는 행동을 하고 나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교과서 파동과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따라붙을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좀 신축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없나요? 지금 아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 신축적 대응의 여지는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죠. 근데 하겠습니까? 자, 한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독립기념관 이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다른 기관 인사 문제로 확장이 될 것이다. 용사는 이걸 우려를 하겠죠.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역사 문제 대처 기조에 대한 그 문제 제기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할 겁니다. 용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의 매듭을 이때 지으려고 할 것인데
지금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리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나서는 것. 이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부 대 국민, 정부 정책 대 민족 정서 간의 대립 양상이 빚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쯤 되면 대통령의 입장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인가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뭐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명권자는 안 나서고 임명된 사람이 나서는 거네요. 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본인이 어제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친일파 주장은 100% 날조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고 비판해 왔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뭐 예견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회견으로 이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그러니까 아주 강변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논란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광복절 사실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네.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되게 관심이 많은데 통일 담론을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통일 담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통일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또 통일을 운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느 정도는 돼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독립운동 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의견이 분분한데 말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차관을 지명을 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발표가 나자 언론은 심우정 지명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일부정으로 호흡을 맞췄고 특히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징계안 결재를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런 인연에까지 주목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왜요? 심우정 지명자의 앞날을 보려면 이원석 현 총장의 지금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한때 그 이원석 총장과 용산 간에 무슨 갈등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돌았죠. 기억하시죠? 자, 근데 그리고 또 이원석 총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른바 원칙 수사를 강조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등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직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궁금한 건 오히려 이거죠. 그나마 이원석 총장이 심우정 지명자의 돌뿌리 하나를 치워주고 가느냐 마느냐. 제가 볼 때는 관심사는 딱 이거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를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매듭 지으면서 물러나느냐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를 내놓고 바톤을 심우정 지명자에게 넘기면 심우정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어차피 수사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심우정 지명자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그거에 대한 입장 들어봐도 수사 결과 존중한다. 그렇게 피해가면 땅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원석 현 총장이 이걸 미완으로 남기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수사 결론은 어떻게 낼 건데 계속 질문받지 않겠습니까?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심사는 오히려 심우정이 아니라 이원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심우정 지명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미 조사 그 특혜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었던데 답은 예상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수사를 얘기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고 이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수사라고 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장 조사에 대해서. 그렇죠.
이미 일이 저질러졌는데 거기서 어떤 미래형으로 놓고 원칙 있는 수사를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지. 그런 거 아닌가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평가를 지금 듣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언론은 그렇죠. 피해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희수님이 이원석 총장 그냥 나갈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9월 15일까지죠 임기가. 그렇습니다. 뭘 하고 가느냐에 달렸다. 지금 제이비가 이걸 짚어주셨는데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꼭 이원석 현 총장이 아니라도 지금 현 어떤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수사 라인의 입장에서도 새 총장님 오시기 전에 뭔가를 치우는 게 주당 깔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궁금하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내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